상과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과염은 팔꿈치 쪽에 있는 윗발뼈에 내측 상과와 바깥쪽 상과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윗발뼈에서 요 안쪽에 내측 상과에서는 우리 손목을 굽힌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보지만 참 필기를 못하네요. 저는 필기를 못합니다. 이 바깥쪽에서는 우리 바깥쪽에 있어서 이쪽은 편근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근육이 붙어 있는 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증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과염은 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근육이 시작되는 팔꿈치 부위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입니다. 동통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 통증이 있다. 국소 압통, 누르면 아프다. 압박을 주면 아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과염은 팔꿈치 관절의 상과 기시부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을 말하며 팔꿈치 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팔꿈치 아프다. 우리 그냥 엘보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이야기를 때 어디 아파요? 나 엘보우 왔어. 그냥 팔꿈치잖아요. 영어로 엘보우가. 그것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관절 위치만, 인체에서 위치만 이야기를 해도 요 증상이다 알 수 있을 만큼 대명사적인 증상입니다. 테니스, 골프 등 팔을 많이 쓰는 동작을 하거나 직업상 팔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발생하더라. 바깥쪽 상과염을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고 안쪽 상과염을 골프 엘보우라고 한다. 바깥쪽 상과염은 테니스 치는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고 안쪽은 골프를 치는 동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더라. 팔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생기며 테니스, 골프 이외에 다른 운동으로도 많이 발생하더라. 컴퓨터 사용자, 주부, 목수, 요리사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오발하더라. 요것들은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영어로는 오버유즈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써서 생기는 것. 바깥쪽 상과염보다 바깥쪽 상과염이 안쪽 상과염보다 더 흔한데 바깥쪽 상과염이라고 하니까 테니스 엘보우가 더 많더라. 바깥쪽 상과염은 일반 성인율 중에 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며 안쪽 상과염은 0.1%의 유병률을 보이더라. 10배 차이 정도로 테니스 엘보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외측 상과염, 테니스 팔굽증을 보겠습니다. 손목 관절을 펴시키는 근육이 여기 붙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과도한 긴장이 된 것이고 가쪽 윗관절 융기염 혹은 통증성 팔굽관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펴는 근육에 붙어 있어서 공동힘줄 부위에 근염 또는 섬유염, 뼈막염, 활막염 등이 원인입니다. 뼈 붙어 있는 곳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 관절육에 활막 있는 쪽에 염증이 생기더라. 특히 근육이 수축하면서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 힘줄에 현미경적인 미세한 찢김이 발생하게 되는데 치유 과정 중에서도 반복적 부하가 가해지면서 통증이 치유되지 못하고 불완전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치유되어서 만성 통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이 근섬유 조직이 이렇게 근섬유 조직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섬유가 흐르는데 이 계속적으로 쓰니까 어떤 조직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자로 잘 붙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뒤엉겨 붙기도 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형태가 골고루 예쁘게 배치되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떡진 것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 때 나중에 딥 프릭션 마사지라고 해서 그 심부 유착 마사지라고 해서 여기 엄지손가락을 대고 횡마찰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직들을 파괴시켜 버리죠. 다 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유착을 끊어낸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팔을 안 쓰게 그 붕대를 감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 섬유를 재정렬시키는 그런 치료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잘 쓰지 않습니다. 간혹 여기에 마취 주사를 놓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참 썼는데 요즘은 이런 방법이 효과도 별로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잘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자, 임상적 특성. 손목 펴, 아랫팔의 엎침, 뒷침의 제한, 밑 약화, 악력 약화, 주먹을 쥐는 동작도 안 됩니다. 통증 부위를 압박하면 급심한 통증과 방사통이 생깁니다. 평가는 저항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손목 관절을 노쪽 편시키고 펴말 때 저항을 주면, 그러니까 이 근육을 쓰게 했을 때 여기에 과사용되어 있으니까 섬유 조직들이 찢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붙어 있으니까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힘을 쓰려고 하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머드 슬로우 검사라는 것은 세 번째 손가락을 펴보세요 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저항을 제공하면 이쪽에서 통증이 증가합니다. 코젠 검사는 이 느린 검사입니다. 이게 코젠 검사입니다. 수동적 느린 검사로 팔굽관절을 펴은 상태에서 팔굽관절을 펴서 손목관절을 굽히면 이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가 이렇게 유착되어서 엉켜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에서 유착되어 있는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급성기에는 안정이 중요하죠. 초기 염증을 가려앉혀야 하니까 안정 및 휴식, 심하면 보조기를 착용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과사용 증후군 온 분들이 많이 써서 그렇잖아요. 보통 좀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임상에서 와보면 우리는 테니스 엘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본 많은 분들은 식당 근로자들,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특히 어떤 식당이냐, 돼지국밥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뚝배기 같은 것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런 것들을 들고 유지하려면 식판 나오는 그릇 같은 거 들고 유지하려면은 손목을 딱 중립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등척성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팔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쟁반을 들고 이 위에 무거운 뚝배기 그릇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유지하면서 이 외측상가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스 엘보라고 보기보다는 학생들 기억하라고 저는 뚝배기 엘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그릇들이 워낙 무거워서, 그리고 그런 것들 격가지 반찬들하고 이렇게 쓰면 무겁잖아요. 많은 분들이 식당 종사하시는 분들이 통증으로 많이 호소돼서 오시는데, 이분들의 특성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좀 쉬세요,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래야지요 하면서도 일을 계속 하십니다. 여건상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걸지, 아니면 이분들이 부지런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과사용 증후군이잖아요. 주사 맞고 통증을 깔아앉혔다가 염증을 좀 줄였다가 또 재발되고 그래서 그냥 심하면 보조기를 아예 채워버립니다. 더 심하면은 깁스를 해버립니다. 풀지도 못하게. 그러지 않으면 너무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그 조직 끝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전한 남아있는
염증 없는 조직을 땡겨와서 여기 나사를 박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적 관절의 능동 가동 운동, 다른 부위에 가동 범위를 좀 만들어주고요. 물리적 인자 치료로는 온열 치료, 염증과 부종이 있으면 냉치료, 테니스 초음파 요거 셋이 같이 다닌다라고 했죠. 이런 치료하고, 운동 치료는 무슨 범위? 통증 없는 범위에서 다각성, 등척성 운동. 왜? 근력 유지를 위해서. 만성기에는 뭐 온열 치료로 붓기 깔아앉고 나면 이제 조직을 혈액 순환도 증가시키고 통증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온열 치료, 운동 치료 등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 운동을 하는데 우리 근육 길이가 짧아지는 등심성 운동보다는 구심성 운동보다는 원심성 운동,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그 플렉스바라는 것이 되게 유명하게 있거든요. 이 고무바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바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그냥 빨래 짜듯이 이렇게 손으로 쥐어 짭니다. 손으로 딱 쥐고 그러면서 팔꿈치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자가 관리, 팔의 사용이 무리하지 않도록 과사용 증후군, 손상된 힘줄이 나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테니스 엘보우는 쉬면 좋아지긴 하지만 상당히 재발도 잘합니다. 제가 본 그 증상 중에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테니스 엘보우입니다. 쉽게 통증을 깔아앉히기도 하지만 금방 또 재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제대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활이나 이런 것까지 잘 코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측상가염을 보겠습니다. 그 유사한 증상인데 생기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골프 팔굽증이라고 해서 골프 칠 때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요. 테니스 엘보우는 테니스 치는 동작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테니스에서는 백스트로크 이렇게 공 올 때 손등으로 이렇게 뒤로 치는 동작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쨌든 골프 칠 때 많이 발생해서 골프 발굽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망치 작업, 골프 스윙, 공 던지기 등 과사용 증후군이고요. 이거는 안쪽 관절 융기, 내측 상과에서 발생하고 원업친근, 노쪽 손목 굽힌근이 손상을 당하더라. 특성도 유사합니다. 국소적으로 압통을 호소하더라. 그래서 여기 치료사가 이쪽 부위를 탁 눌러보면 통증을 바로 호소합니다. 아래팔 엎침하면서 손목관절 굽힘과 좌쪽 편의를 하면 요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키면 굽히고 좌쪽 편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 통증이 나타나더라. 손목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더라. 평가 및 중재. 평가는 저항 검사. 제쳐놓고 힘주세요 라고 하면 통증을 생길 수 있고요. 아까 코젠 검사와 똑같은데 수동적으로 늘리는데 반대쪽으로 늘리니까 역코젠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손목을 굽혔는데 이제는 폈지요. 중재는 내측상과염과 유사하게 적용을 합니다. 협착성 힘줄집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협착성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스테노시스가 협착성 이렇게 허리 질환 이런 거 협착증 이야기하거든요.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집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집, 요 힘줄 텐던을 둘러싸고 있는 요 집에 염증이 생겼더라. 그래서 협착 달라붙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긴 엄지 벌림근과 짧은 엄지 편근에 발생한 윤활집의 염증성 변화, 손목 건초염이라고도 합니다. 또 게이머스 썸,
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것의 원인은 과사용, 요것도 많이 써서 생기는 것입니다. 스위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드케르뱅 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드케르뱅이라는 사람 나중에 종종 등장합니다. 임상적 특성, 해부학적 코 담배값, 아나토미컬 스너프 박스. 예전에 코 담배값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요쪽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에 예전에 코로 흡입하는 그런 담배 가루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코 담배값이 돼가지고 여기서 코로 흡입해서 마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해부학적 코 담배값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요. 평근 구역의 손톱 등면을 형성하는 부종, 손쪽 등면을 형성하는 부위에 부종, 통증과 압통, 움직임 시 증가되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검사 평가 방법은 핑켈스테인 검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검사하는 것이냐? 엄지손가락을 굽히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이렇게 굽혀서 엄지손가락 위를 감싼 뒤에 우리 최고 넘버원 하는 자세에서 엄지손가락을 그대로 굽혀가지고 나머지 손가락을 딱 감싼 다음에 손목을 좌쪽 편히 하면 요거를 감싸서 이렇게 쥔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감싸 쥐고 한 다음에 이렇게 편히시키면 이쪽이 최대한 늘어나겠죠.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유착되어 있으니까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염증이 생겨서 들러붙어 있는데 늘으려고 하니까 아프겠죠. 그것을 재현하는 통증 재현 검사입니다. 통증이 나오면 양성이겠고요. 게이머스 썸이라고 해서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손상이 더 많이 빈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핑클스테인 검사법이 이렇게 있죠. 말아줘 가지고 이렇게 하면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중재는 급성기에는 안정을 취해주고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줄여주고 냉치료, 텐스 초음파 치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다각도 등척성 치료, 만성기에는 단축된 부위나 이런 데로 온열 치료, 운동 치료,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합니다. 많이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상과염과 상당히 유사한 중재이기 때문에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궁둥구멍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피리포미스 신드롬, 예전 말로 피리포미스가 이상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궁둥구멍근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여튼 이상근 증후군, 이상근이 짧아졌다라고 하면 요 궁둥구멍근 피리포미스가 짧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요.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궁둥구멍근이 두꺼워지거나 짧아져서 혹은 뼈대기 근염이나 궁둥신경근의 해부학적 이상이나 엉치 엉덩관절, SI 조인트 쪽에서 기능장애가 있거나 외상 등으로 이쪽에 궁둥신경이 압박받으면서 통증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임상적 특성을 보면 볼기 부위의 둔한 통증과 함께 자결감, 저림, 마비, 이상감각 당김, 엉치 쪽에 통증이 있거나 궁둥신경 경로를 따라서 사이아틱 너브 궁둥신경 따라서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요것의 주된 특징은 이게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증상과 상당히 유사해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수액탈출증과 유사해서 수액탈출증이 디스크입니다. 이것으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허리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는 피리포미스
굼구멍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유사하지만 치료 방법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피리포미스 지나는 곳을 눌러보면 차이점이 이때 압통이 발생합니다. 디스크에서는 여기 만졌다고 해서 통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엉덩관절을 안쪽으로 돌림 시에 증상이 악화됩니다. 엉덩관절이 여기서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면 이 신경근은 어떻게 됩니까?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짧아지거나 두꺼워져 있는 것을 안쪽으로 다리를 돌려서 하면 이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짧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압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상이 악화됩니다. 엉덩관절을 굽히거나 모으거나 안쪽 돌림을 일으키는 자세는 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왜? 근육을 짧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 이 짧아져 있는 근육이 신경을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발병 빈도가 높더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경이 나오는데 그 피리포미스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중간으로 나오는 기형이 있기도 하고 위로 있는 기형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이런 것들 근육을 신경을 자르면 안 되니까 위로 보내서 꿰매기도 합니다. 자, 평가 및 중재, 프레이베르그 증상, 슈덱 검사 등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피리포미스가 짧아져 있으니까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려고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돌리면 통증이 증가되고 이게 짧아져 있으니까 이것을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려버리면 이쪽에서 공간이 조금 쉬겠죠. 오히려 반대로 돌려버리면 이게 늘어나야 되니까 통증이 있고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프레이베르그 증상이 있고요. 이렇게 굽혀서 안쪽으로 눌러보면 굽혀서 눌려서 증상을 재현해 보면 통증이 재현됩니다. 그래서 휴대 검사로 재현할 수 있고요. SLR 등으로 다리를 그렇게 스트레이트 레그 쭉 펴가지고 들어서 했을 때 증상이 재현되느냐 등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재 어떻게 치료하느냐? 급성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이 안정을 취하려면 엉덩관절을 가쪽 돌림시킨 상태로 안정을 취하게 하면 이 엉덩관절이 최대한 자기가 짧아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짧아지는 상태가 되면 이 근육이 팽팽하게 늘어나가지고 이 밑에 지나가던 신경을 포착하는 거였는데 얘가 짧아지면은 공간이 조금 생기겠죠. 그러면서 통증, 급성기 염증이나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혹은 깊은 열치료, 급성기에도 보통 열을 안 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요 피리포미스의 굼구멍근의 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염증이 심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이스를 써도 좋습니다. 레이즈 등의 온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운동 치료는 RM 엑서사이즈, 통증 없는 범위에서 등적성 운동을 하더라. 만성기에는 깊은 열 치료, 그래서 이 근육을 이완시켜 줘야 되고요. 운동 치료, 스트레칭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스트레칭을 지금 이 환자분의 오른쪽 피리포미스 요 뒤쪽에 있는 쪽에 스트레칭 하는 것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통증이 그러니까 그 염증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운동해도 괜찮은 상황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리고 근력 유지 및 증진 운동을 하더라. 그리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집에서 늘 자기 다리를 치료할 수 있게 합니다. 일주일 중에 병원 2번 온다라고 해도 운동 치료하는 시간이 15분 하면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홈티칭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웅둥구멍근이 긴장 단축되는 다리 꼬고 앉기는 피해야 되고 쪼그려 앉기 같은 동작을 하지 않도록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2, 3회 자가 스트레칭 운동을 시키도록 합니다.